북한군에게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점이 있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북한의 적 GP 근무자가 우리 대북 방송 시간대에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북한군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은 선무 방송 차량을 운영하는 등 자구책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정보본부의 답변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는 북한에는 우리 남한과 접경하고 있는 부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후방에 있는 11군단, 폭풍군단을 파병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11군단은 10개 여단 4만여 명으로 후방 지역에서 소재하고 있고 주 임무는 후방 침투 그리고 교란 시가지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장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이 부대를 보냈냐에 대한 대답으로는 일반 보병보다는 훨씬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예 부대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한 러시아의 푸틴을 의식한 측면도 같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러한 후방 침투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부대가 지금 현재 크루스크라든지 이런 전쟁터의 경우는 평원, 개활지이기 때문에 전투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드론전이라는 형태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한군에는 드론이 보급되어 있지 않고 그에 맞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과의 북한군의 편제에 대해서입니다. 북한군 독자적인 편제를 통해서 전투 수행하기보다는 혼합된 편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이유로는 언어 문제 그리고 지역 문제 등으로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혼합 편제를 해야만이 효과성이 있다, 효율적이다 라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군의 지금 전선으로 투입이 됐느냐, 오늘 외신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CNN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투입된 정보는 없다. 그러나 크루스크 등 전장에 이동이 임박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되어 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정도가 현재 공식적인 발언이고 그 외에 군 무기와 관련된 부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 있었는데 현재 파병된 군인들, 북한의 파병 군인들이 전선에 투입되어 있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은 없다. 그러나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되었을 개연성은 있다가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국방조직, 정보조직에 관한 개편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독자적인 정보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찰위성 등 우리의 독자적인 첩보 수집 자산이 증가하고 우리의 능력도 향상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정보본부 및 관련 사령부의 재편이 있다. 그리고 노후 전력을 적시에 전력화해서 대북 감시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 전력 성능도 향상시켜 가겠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방에 있어서의 보안 태세도 더욱 강화하겠다. 첨단 과학기술과 연계한 보안 업무를 더욱더 강화시킬 것이고 법령 및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보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진척을 본 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외 무관 활동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각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여당 의원 질문과 답변 없으면께서 하시고,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보사의 이번 거의 상당한 피해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 편제를 구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재구축하라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방정보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정보실을 설치 등을 직속기관으로 함으로써 장관이 정보와 그리고 방첩사와 같은 방첩 수사기관까지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정보본부에서는 아직 어떤 하나의 개편 방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사령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의 질타와 지적이 있었고, 정보사령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각오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욱 정보사를 더 나은 정보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과 각오가 표명되었습니다.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현재까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방침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정보본부로서는 이미 11차례에서 12차례 우리 측에 보내고도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것보다는 무시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처음에 국방장관이 우리 군이 보내는 거 없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마치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었고, 그 뒤에 또다시 군 관계 측에서 한반도 상공에서 날아간 건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서해 또는 동해 등 공해상을 이용해서 간 것은 있다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처음부터 전략적인 그 정보 관리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정보본부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 질의한 내용 하나만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글어스가 우리 대통령실이나 관저 또 중요한 군사시설에 대해서 전혀 차별화된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고해상도로 공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 국방부가 2021년부터 국정원이라든지 방통위와 협업을 해서 구글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측의 입장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만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소개를 할 수밖에 없네요. 현재 우리의 정보 역량상 북한에 대한 정보의 우위가 확실하지만 전쟁이 결국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우크라이나 전장의 상황은 러시아의 선전전, 심리전, 복합된 정보, 우크라이나의 필요와 선전전, 심리전이 복합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정보본부의 우크라이나발 정보 의존성이 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관련 부서의 개편이 결국 김영현 장관이 정보와 수사, 방첩을 다
하겠다. 그리고 방첩사가 정보사와 3세븐의 인원을 늘려서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무직인 장관의 정치적인 영향력의 발휘로 말미암아서 우리 군이 정치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고, 국방정보본부에서는 군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고 국민과 국익, 국가안보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겠으며, 앞으로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정보본부는 관련 정보의 특기에 맞게 의견을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몇 분만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발대 전선 투입 개연성 있다는 건 혹시 근거도 같이 마련해주세요. 아, 근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 또는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포탄도 있고 또 미사일에 준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기술 인력부터 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그러한 기술 인력들이 조금 더 많이 파견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과, 아울러서 지금 이제 이성근 간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이제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게 특수부대이니까 그와 관련된 지휘관 일부가 선발대로 현지에 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장에 직접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여서 전사자가 발생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거 관련한 보고 있었는데. 없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의 소개, 질문 소개는 CNN의 방송 보도, 전장에 투입됐고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은 사상자까지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는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